면역이 약한 이유는 비타민C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혹시 요즘 유난히 피곤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그럴 때마다 비타민C 하나를 꺼내 삼키는 습관, 아마 대부분이 그렇죠. 비타민C = 면역력이라는 공식은 오랫동안 진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비타민C를 매일 챙겨 먹는데도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면역을 높이려 했는데 왜 오히려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비타민C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타민C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통이 아니라 정교한 흡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비타민C를 아무 때나 아무 음식과 함께 혹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흡수 방해와 산화 반응이 일어나 몸속 항산화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의학적으로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한 번에 흡수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고 남는 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많이 먹으면 좋겠지 하며 1000mg, 2000mg를 한꺼번에 삼킵니다. 하지만 흡수율은 약 200mg까지만 유지, 그 이상은 버려집니다. 이건 마치 이미 가득 찬 컵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죠. 넘치는 물은 결국 흘러내리고 컵은 아무리 부어도 더 이상 차오르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1000ml 이상 섭취한 그룹과 200ml만 섭취한 그룹의 면역세포 활성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용량 비타민C가 과연 실제 면역력을 강화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반박하죠. 즉, 양보다 중요한 건 리듬과 타이밍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도구라는 점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몸을 돕지만 엇박자로 사용하면 오히려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감기 초기에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2-3번 소량씩 나눠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몸속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백혈구의 방어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원리를 놓칠까요? 광고는 비타민C 피로회복제처럼 강조하고 주변에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몸은 공장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오는 영양소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흡수율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효과는 절반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500mg이라도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부분, 즉 천연 비타민C가 더 좋다는 믿음 뒤에 숨은 흡수율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연보다 중요한 건 체내 흡수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합성 비타민은 싫어요. 꼭 천연 비타민만 먹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천연이라는 단어는 왠지 몸에 더 순하고 자연에 가까워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비타민C의 분자 구조 자체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동일합니다. 즉, 비타민C라는 물질만 놓고 보면 오렌지에서 온 것이나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몸 안에서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천연을 더 선호할까요? 이유는 믿음과 경험 때문입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 자연의 향기, 신선한 이미지가 우리 뇌에 각인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면역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출처가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C래도 체내로 얼마나 흡수되어 세포 안까지 도달하느냐가 진짜 승부입니다. 서울대 의대의 한 실험에서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의 혈중 농도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합성 비타민이라도 함께 섭취한 음식, 위장 상태, 약물, 수면 시간에 따라 흡수율이 2000세 40%까지 달라졌던 겁니다. 즉, 천연 vs 합성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몸의 환경이었던 것이죠. 제가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본 환자들 중 비타민C를 꾸준히 먹어도 감기와 염증이 잦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화불량, 변비 혹은 위산 과다. 비타민C는 산성이라 위장 상태에 따라 흡수가 크게 좌우됩니다. 위가 약한 분이 고용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속쓰림이나 설사로 이어지고 결국 몸은 흡수를 거부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비싼 천연 비타민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 비타민C는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섭취될 때 더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성분은 과일의 껍질이나 씨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오렌지나 레몬을 통째로 먹을 때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천연이 좋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출처가 아니라 조합에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C를 도와주는 보조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면역력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C를 따로 먹는 대신 하루 한 번은 색깔이 진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딸기 같은 음식들은 비타민C의 흡수를 높이는 천연 동반자입니다. 반대로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카페인, 가공당, 과도한 유제품이 바로 그것이죠. 커피 한 잔과 비타민C 하나를 함께 먹는 습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비타민C의 효과는 제품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몸속의 흡수 환경과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는 식후 복용의 함정, 그리고 위산이 비타민C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후 복용의 오해, 위산이 모든 걸 바꾼다. 아마 당신도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비타민C는 위가 자극적이니까 꼭 식후에 드세요.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 조언 절반만 맞습니다. 식후 복용이 안전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고 면역 반응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위산이라는 작은 요소에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 에이스코르빅 애시드이라는 이름 그대로 산성 물질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산도가 강하죠. 그런데 식후,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위에서 위산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비타민C3를 함께 복용하면 산도는 더 높아지고 비타민C는 산화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흡수율은 떨어지고 일부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장을 통과해버립니다. 서울대 병리학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이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한 비타민C의 혈중 농도 상승 속도는 식후 섭취군보다 1.8배 빨랐지만 위장 자극 증상은 식후군에서 현저히 낮았습니다. 즉, 효율성과 안정성은 반비례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공복도 식후도 아닌 식간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세요. 즉, 아침 식사 후 2시간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이때 위산 농도는 안정적이고 흡수율도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산 분비 능력이 젊을 때보다 낮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 세포, 벽세포의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식후에 복용한다고 해도 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비타민C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 패스-스루 패스-트루 현상, 즉 흡수되지 않은 채 배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식후 복용이 안전하다는 말은 위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 조언일 뿐이죠. 또 하나의 오해는 식후에 먹으면 속이 편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음식물과 함께 삼킨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와 경쟁하게 됩니다. 특히 철분, 칼슘, 단백질과 함께 들어가면 서로 흡수 통로를 두고 싸웁니다.
이때 비타민C가 밀려나 버리면 효과는 줄어듭니다. 즉, 편안함의 대가로 흡수율을 잃는 셈입니다. 몸이 더 편하다고 해서 세포까지 영양이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정답은 몸이 편안하고 위가 비어있지 않으면서도 음식이 소화된 시점, 즉 식후 1시간 30분 휴식한 후가 이상적입니다. 이때 위의 산도는 안정화되고 장으로 이동하는 흡수 통로가 열립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2세 3회 나누어 복용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흡수율은 3.4% 40% 향상, 위장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본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데도 왜 감기가 안 났죠? 그분들의 대부분이 식사 직후 커피 한 잔과 함께 삼키곤 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용량도 제품도 아닌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몸의 리듬을 무시한 채 약을 넣는 건 마치 문이 닫힌 집에 택배를 던져두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더 미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복에 먹으면 되겠네? 하지만 그 선택에도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복 섭취가 왜 위장과 면역에 예기치 않은 공격을 가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복 섭취의 위험, 위장 자극이 면역을 흔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엔 흡수가 떨어진다니 그럼 공복에 먹는 게 낫겠네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공복 섭취가 면역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타민C가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이죠. 공복 상태에서 들어온 비타민C는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며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화학적 성질을 잠깐 살펴볼까요? 아스코르브산은 pH 2.5 내외의 강한 산성입니다. 우리 위액의 pH는 대략 1.53 사이. 즉, 공복일 때 비타민C를 삼키면 산성 플러스 산성이 겹쳐 위산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위 점막의 보호층이 얇아지고 미세 손상이 생기며 결국 만성 위염이나 위산 역류, 심한 경우 윗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손상은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모른 채 나는 속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내시경을 해보면 위벽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번은 72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비타민C 1000mg을 물 한 잔에 타서 드셨죠. 면역력이 좋아진다더라고요 하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최근 들어 속쓰림이 심해지고 감기에도 더 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점막이 심하게 얇아져 있었고 면역세포 수치 또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공복 섭취로 인한 만성 염증이었습니다. 몸은 염증을 진압하느라 면역세포를 소모했고 그 결과 면역체계가 무너졌던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위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신체는 이를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염증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면역 기능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즉, 당신이 비타민C를 통해 면역을 높이려 하지만 몸은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 면역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 참 흥미롭죠. 좋은 의도가 나쁜 신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나이와 위산 분비량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점막이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복에 산성 비타민C가 들어오면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위가 금세 자극을 받습니다. 심지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 식욕 저하, 영양 불균형, 면역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지죠. 결국 면역을 지키려던 습관이 오히려 면역을 해치는 역설적인 효과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비타민C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복이 아닌 가벼운 간식이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통밀빵 1조각, 혹은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점막이 보호되고 흡수도 안정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비타민C를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E, 오메가3 등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로의 작용을 강화해 면역 시스템을 보다 균형 있게 도와주죠. 공복 섭취의 유혹은 효율이 높을 것 같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흡수의 효율보다 중요한 건 몸의 균형과 리듬입니다. 당신의 위가 편안해야 비타민C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또 자주 놓치는 함정, 바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약물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 하나만 바꿔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조합은 금물, 철분, 유제품, 카페인과의 충돌, 비타민C를 복용할 때 무엇과 함께 먹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물 한 잔에 삼키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같이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따라 흡수율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특히 철분제, 유제품, 커피나 녹차와의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화학적으로 증명된 충돌 반응입니다. 먼저 철분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고 알고 계시죠?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식물성 철분, 비햄철, 논햄의 이론의 경우 비타민C가 산화 형태를 환원시켜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철분 보충제와 비타민C를 동시에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혈중철 농도가 급상승하며 활성산소, 프리 레디컬, 생성이 폭증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막과 DNA를 공격하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면역세포의 손상을 촉진시킵니다. 즉, 철분 흡수는 조금 좋아질지 몰라도 면역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등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위에서 비타민C와 결합하여 불용성 칼슘, 아스코르베이트라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 물질은 흡수가 어렵고 장에서 그대로 배출됩니다. 즉,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3.50%까지 감소합니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 단백질이 항산화 작용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우유 한 잔과 함께 비타민C를 먹는 습관은 비타민을 절반 버리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등은 모두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카페인은 신장에서 나트륨과 물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 결과 혈중 농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면역세포 활성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의도한 건 면역 강화인데 몸은 전투 준비를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셈이죠. 이 세 가지, 철분, 유제품, 카페인 외에도 간혹 항생제, 아스피린, 고혈압약 등과의 상호작용도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C가 약물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 약효 지속 시간을 짧게 하거나 반대로 약물의 산화작용을 억제해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복용 중인 약이 많을수록 이런 상호작용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새 영양제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큰 부작용을 막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복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물과 함께 단독으로 섭취.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2. 식사 1-2시간 후 또는 식사 사이. 위가 안정된 시점이 흡수율 최고. 3. 철분 카페인 유제품은 최소 2시간 간격, 상호작용을 피하는 안전 구간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비타민C의 흡수율은 2배 가까이 올라가고 몸속 항산화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이런 작은 습관의 조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은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다 복용이 어떻게 오히려 몸의 방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즉 몸이 스스로 비타민C를 거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다 복용, 몸이 스스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비타민C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다 복용이 오히려 면역 체계를 흔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2000mg 이상, 일부는 5000mg까지 복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감기 안 걸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단지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뿐 이미 안쪽에서는 방어 반응이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과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말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몸에 부담을 줍니다. 과량의 비타민C는 신장에서 빠르게 걸러져 나가며 이때 신장세포는 과도한 산성 대사물을 처리하느라 피로해집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에게는 결석, 옥살라테스테론, 위험이 커지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몸이 너무 많은 비타민C가 들어온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흡수 통로를 줄이거나 대사를 가속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즉, 스스로 비타민C를 거부하는 메커니즘이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자료에서도 하루 2000mg 이상 복용 시 혈중 비타민C 농도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포화 상태, saturation point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즉, 1000mg을 먹든 3000mg를 먹든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3000mg를 복용한 그룹은 혈중 산화 스트레스 지표 MDA가 증가했습니다. 몸은 남는 비타민C를 산화물로 변환시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역으로 산화가 일어난다는 아이러니한 결과죠.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한 남성분이 기억납니다. 퇴직 후 건강에 관심이 많아 하루에 비타민C 3000mg,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까지 챙겨 드셨죠. 그런데 피로감은 오히려 심해졌고 소변 검사에서 요산과 옥살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몸은 스스로 과잉을 정리하느라 늘 과로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 3주 만에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제 몸을 괴롭히고 있었네요. 과다 복용의 또 다른 문제는 면역의 혼선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가 세균을 공격할 때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농도가 과도하면 백혈구가 산화 신호를 혼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거나 반대로 공격을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즉, 면역세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자가 면역 반응이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비타민C가 면역의 나침반을 흐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100고 500mg이면 충분합니다. 면역 저하가 심한 분들도 단기간 1-2주만 1000mg 이하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00mg를 삼키는 것보다 500mg씩 오전 오후 2번으로 나누면 흡수율은 높고 부담은 적습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과다 복용은 습관처럼 진행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처음엔 하루 500mg로 시작하지만 좀 더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점점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건 건강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채우기보다 균형을 되찾는 일이 진짜 면역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따라 이 흡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장에서는 노년층에서 특히 비타민C 대사가 왜 달라지는지, 즉 산성 대사와 노화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령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이유, 산성 대사와 노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하죠. 그 이유는 단순히 세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몸의 산성 대사 균형이 무너지고 흡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처럼 산성을 띠는 영양소는 젊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한 알칼리성 pH 7.5, 7.459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비타민C를 과량 섭취하면 혈액의 pH가 약간 낮아지고 신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나트륨과 칼륨을 소모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체내 미네랄 불균형이 생기고 피로가 쌓이죠. 특히 고령층은 신장의 보정 능력이 떨어져 이 작은 변화조차 몸 전체의 대사 속도와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성모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 중 매일 1000mg 이상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청 칼륨 수치가 낮고 피로 호소가 2배 많았으며 면역세포 활성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즉, 비타민C 자체보다 몸이 이를 처리하는 능력의 차이가 더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고 안전하게 대사되느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의 벽세포, 파리에털 셀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가 40% 이상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비타민C의 이온화 과정이 늦어지고 흡수가 불완전한 상태로 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소가 몸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채 배출 우선 모드로 넘어가죠. 이때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노화된 세포는 점점 지쳐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면역 저하, 피로감, 근육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층에게는 다음 3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1. 적은 용량을 나누어 섭취. 한 번에 1000ml보다 250mg씩 34회가 낫습니다. 이 충분한 수분 섭취, 신장이 산성 노폐물을 배출할 때 탈수를 막습니다. 3. 비타민C 완충형, 버퍼드 타입 선택. 위 자극이 적고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이 중 완충형 비타민C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과 결합되어 있어 위에 부담이 적고 혈액의 산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형태로 바꾼 후 속쓰림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노화와 함께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 SOD, 글루테이션 퍼옥시다아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혼자로는 버거워집니다. 이때 비타민 E, 셀레늄,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제와의 협력작용이 중요해집니다. 이 조합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며 비타민C의 체내 유지 시간을 늘려줍니다. 결국 노년의 면역력은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협력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비타민C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 흡수 대사 배출을 조율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조율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함정, 바로 비타민C 보충제 속 숨은 첨가물과 산도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약국에서 매일 삼키는 그 알약 속엔 생각보다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의 함정, 첨가물과 산도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고함량 비타민C를 찾으면 알약 가루 젤리 음료 형태까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겉표지는 모두 건강해 보이죠. 순수 아스코르브산 1000mg, 면역 강화용, 고농축 비타민C. 하지만 그 안에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첨가물과 산도 조절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당신의 위와 면역을 교란시키는 숨어있는 변수들입니다. 우선 감미료와 인공 향료입니다. 씹어먹는 비타민이나 젤리형 제품에는 설탕, 과당, 시트르산, 합성 향료가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일시적으로 인슐린을 자극해 혈당을 급격히 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체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 항산화 효과를 상쇄합니다. 결국 비타민C를 먹으며 항산화를 기대했는데 반대로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는 셈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죠. 또 하나의 함정은 산도, pH입니다. 일반 비타민C는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구연산, 시트릭 애시드나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위산과 중첩되어 오히려 위 점막 자극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산성 보조제가 포함된 제품을 장기 복용하면 속쓰림과 잦은 트림,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품의 맛이 강할수록 첨가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상큼하다, 톡 쏜다, 오렌지 향이 진하다. 이런 제품일수록 실제 비타민C 함량보다 향미 조정 성분이 더 많습니다. 즉, 비타민C를 먹는 게 아니라 맛을 먹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첨가물들은 간과 신장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느려져 피로감과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비타민C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4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성분표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비타민C,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외에 첨가물이 많다면 피하세요. 2. 산도 표시를 확인하세요. 완충형, buffered. 제품의 pH는 5.57.0로 위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3. 정제형보다는 분말형이 유리합니다. 정제형은 결합제와 윤활제가 들어가 흡수가 느립니다. 4. 비타민C 함량보다 순도를 보세요. 1000mg 중 실제 아스코르브산이 700mg 이하라면 나머지는 대부분 부형제입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위는 훨씬 편안해지고 면역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결국 건강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비타민을 찾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몸이 거부하지 않는 비타민을 찾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럼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연구로 증명된 비타민C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지는 황금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간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면역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2배 비타민C의 효과를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된 것이 바로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지만 사실 비타민C의 흡수율은 하루 중 몸의 리듬, 생체 주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즉,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대와 연세대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C를 아침 8시, 오후 2시, 저녁 8시에 각각 섭취하게 한 결과 오후 2시에 복용한 그룹에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고 지속시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후 1, 3시는 위와 간의 대사가 안정되고 혈류 순환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때 먹은 비타민C는 흡수도 잘 되고 배출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위산 자극으로 흡수가 불안정하고 저녁 늦게 먹으면 신장이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대라 배출이 빨라져 효과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특히 잠자기 전 복용은 좋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신경계를 살짝 자극해 각성 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을 호소하던 어르신들 중 복용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 초반으로 바꾸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혈중 농도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보다는 하루 2-3번 나누어 복용하는 분할 섭취 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경에 한 번, 오후 2시 3시경에 한 번 복용하면 항산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면역세포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마치 한 번에 많은 물을 붓는 대신 식물에 꾸준히 물을 주어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직후나 햇볕 노출이 많은 날입니다. 이 시점은 몸의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때이기 때문에 비타민C의 필요성이 가장 커집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혹은 외출 후 귀가 직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빠르게 줄이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 타이밍이 면역세포의 회복 신호를 강화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실제 진료 경험으로도 비타민C를 오후에 나누어 먹으세요 라고 조언한 환자들 대부분이 감기, 피로, 피부 트러블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습관이죠. 우리의 생체 시계는 매일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며 그 리듬에 맞춰 영양을 공급할 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제 요약해볼까요? 오전 공복, 흡수 빠르지만 위 자극 위험 오후 1시 3시, 흡수율과 유지력 최고, 저녁 늦게, 배출 빨라지고 수면 방해 가능 하루, 2에 3회, 분할 복용. 혈중 농도 일정 유지 비타민C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결국 당신의 면역 리듬을 조율하는 문제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의 시간 선택이 면역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타민C가 부담스러울 때 대신할 수 있는 자연식품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약이 아니지만
세포가 직접 반응할 정도로 강력한 천연 면역 보조제입니다. 비타민C 대신 이 음식을 먹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약국의 선반이 영양제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비타민이 없어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았죠. 그 비밀은 단순합니다. 자연식품 속 비타민C와 보조 영양소의 조합, 즉 음식이 곧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의 대체식품을 고를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흡수율이 높고 체내 유지 시간이 길 것. 둘째, 항산화 성분이 함께 존재할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추천해온 대표 식품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브로콜리. 천연 면역 스위치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백구당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많고 설포라판, 술포라판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백혈구의 포식작용, 피에하고 치토시스를 강화해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도와 비타민C의 흡수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익힐 때는 끓는 물에 1분만 데치세요. 과열하면 비타민C의 40%가 손실됩니다. 2. 파프리카. 색깔이 면역력입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는 각각 다른 종류의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함유합니다. 이들은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해 항산화 시너지를 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파프리카 반 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비타민C 유지 시간이 영양제 복용자보다 1.5배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프리카 속 식이섬유가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 지속형 비타민C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위가 약해 흡수가 느릴 때 이 완만한 흡수 방식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3. 키위. 작은 과일의 큰 힘. 키위는 100당 96액의 비타민C를 포함하며 액티니딘, 악티니딘이라는 소화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이 효소 덕분에 다른 음식의 영양소까지 잘 흡수되죠. 또한 키위의 폴리페놀은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 몸속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합니다. 하루 한 개의 키위는 면역력 유지에 충분한 기본선이 됩니다.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 또는 오후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과 위산 변동이 적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3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복합작용입니다. 즉, 단일 영양소가 아닌 여러 성분이 협력해 면역과 대사를 동시에 돕는 구조입니다. 비타민C 영양제가 직선적이라면 이 음식들은 입체적으로 작동하는 면역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자연식품의 비타민C는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즉, 과잉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배출됩니다. 이건 영양제와 달리 자연이 만들어준 완벽한 안전장치죠. 하루 식단에 브로콜리 한 줌, 파프리카 반 개, 키위 한 개를 더해보세요. 비타민C 700m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자연의 리듬. 이 리듬이야말로 비타민C가 원래 지니고 있던 치유의 본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타민C보다 더 강한 면역의 토대, 즉 습관으로 면역을 설계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타민보다 강한 약은 결국 당신의 생활 리듬입니다. 면역력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비타민C를 언제,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경입니다. 즉, 면역력은 약이나 음식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의 패턴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C는 그저 도구일 뿐, 진짜 힘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리듬과 회복력에서 나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식사, 수면, 호흡, 그리고 마음의 긴장 상태. 이 4가지가 면역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본축입니다. 비타민C가 아무리 많아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세포가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면역세포는 잠을 자는 동안 새로 만들어지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며 기억세포를 강화합니다. 그런데 밤 11시 이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 면역세포가 쉬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면과 더불어 천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효소는 36.5°C 전후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즉,
몸이 따뜻할수록 면역력은 상승합니다. 차가운 손발, 낮은 천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면역의 속도를 늦추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10분의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대의 수면. 이 단순한 습관이 100가지 보충제보다 강력합니다. 호흡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깊은 숨을 잊고 삽니다. 산소는 세포의 에너지이자 면역의 연료입니다. 하루 3번 의식적으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1분 호흡만으로도 혈중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림프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비타민C를 포함한 영양소의 전달 속도도 높아집니다. 즉, 호흡이 곧 흡수의 시작인 셈이죠. 또 한 가지, 마음의 긴장은 면역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직접 억제합니다. 걱정이 많고 잠을 설친 날엔 비타민C를 2배로 먹어도 효과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웃음과 감사의 감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C를 챙기기 전에 하루 한 번 크게 웃으세요. 그게 진짜 천연 비타민입니다. 면역은 수치가 아닙니다. 혈액검사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일상 리듬입니다. 잘 자고, 잘 쉬고, 꾸준히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위에 비타민C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그 약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5분 면역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보다 강한 습관의 힘,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면역을 만든다. 이제 비타민C를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하나의 신호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면역이란 결국 매일의 선택과 반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어떤 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엽니다. 그 작은 루틴 속에서 면역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비타민C는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복 복용은 피하고 식사 1-2시간 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철분제, 유제품, 카페인과는 충돌하니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고령층은 완충형 제품이나 천연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2-3회 분할 섭취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 단순한 원칙들만 지켜도 당신의 몸은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고 회복의 속도를 높입니다. 면역력이란 싸움의 능력이 아니라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건 단순한 영양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그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를 거슬러 건강을 되찾는 힘은 거창한 처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루틴, 식사 후 산책, 따뜻한 물 한 잔, 짧은 호흡 명상,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면역 루프, 임뮨 루프를 만듭니다. 비타민C는 그 루프의 스위치를 켜는 작은 불빛일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250mg짜리 비타민C를 천천히 삼켜보세요. 그 뒤에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의 몸은 그 단순한 신호 하나로 다음날 아침 완전히 다른 활력을 느낄 겁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5분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하루의 끝에서 따뜻한 빛이 몸을 감싸며 세포 하나하나가 조용히 회복되는 느낌을, 그게 바로 면역의 본질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회복과 조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